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바로 오브젠이 편입하고 나서 당일날 바로 급등을 해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오브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약간 저희 아버지 느낌이 나는데 그 종목 자체 위치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좀 괜찮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가 또 주주로 있고요. 지금 이 네이버의 주가 차트가 사실 제가 오늘 장정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의 차트나 전반적인 좀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 달 이제 하이퍼클로버 X 또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 여러 가지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I 쪽 관련된 부분들 같이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전화 출연을 했었을 때 이렇게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 제가 11종목, 최근에 이제 11종목 편입 기준으로 봤었을 때 9종목이 목표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매매하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좀 눌림목이나 좀 바닥에서 좀 추세를 만들어가는 초입에 있다. 이런 종목들 또는 이제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는 좀 원전 쪽 관련된 종목들 한 3개에서 4개 종목을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 커졌을 때 손절이 여러 개가 좀 터치가 사실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 셋째 주와 넷째 주 좀 달려갔죠. 그래서 최근 6종목인가 7종목 정도 계속해서 목표가 뭐 하루나 이틀 만에 계속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브젠 뭐 지금 자리라면은 굳이 이제와 AI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뭐 직전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돌파 나와준다면은 한 54,000원 정도, 5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리고 지금 제가 2차 목표가 53,500원 살짝 그 밑에 가격대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의 트렌드가 워낙 AI 쪽이나 이런 로봇 쪽 관련된 성장주들 위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좀 수급이 들어와줄 수 있는 테마나 섹터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종목도 계속 2차 목표가 계속 됐는지 여부 좀 지켜볼 거고요. 또 포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제가 많은 종목들 뭐 퓨런티어도 그랬고 T 로보틱스도 그랬고 자 그리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직전 고점 돌파했고요.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쪽 관련해 가지고는 네이버나 이런 전반적인 그 차트가 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진입이다 이런 부분들은 오이격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라서 제 스타일상은 신규 진입은 아니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면서 오일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추세를 좀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 그래서 뭐 전량 매도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래도 한 30% 정도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는 일부 비중 챙기시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게 된다면 한 6,000원 정도 이상 정도까지 바라보시되 오일선 꼭 대응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목표가가 좀 많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요? 레이저 셀. 레이저 셀입니다.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시원은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동안에 2차 전지 소재 쪽하고 반도체 뭐 HBM이나 DDR5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이쪽에 가면 이쪽이 빠지고 이쪽에 가면 이쪽이 빠지고 약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반도체가 좀 쉬어가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수급들이 AI나 로봇 쪽으로 간다 아니면 바이오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은 오늘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저 셀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저는 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이 패키징 과정에서 휨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만큼 뭐 아직까지는 지금 오일선이나 오일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아래꼬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제가 2만 원 잡았거든요. 사실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찬스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2만 원까지 그래도 우선은 지금은 바라보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외에도 지금 뭐 T로보틱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거의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편입해 볼게요. 자, 현재가는 71,000원이고요. 종목명은 KINX입니다. KI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KINX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AI 쪽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AI 반도체 쪽 시장도 당연히 그 논리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뭐 이 종목도 우선은 1차 목표가 5%로 좀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AI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다면은 뭐 이런 반도체 쪽도 중요하겠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뭐 솔루션 만드는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을 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몽고D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몽고DB라는 회사가 있는데 2023년도 들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쪽 관련된 테마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나 전반적으로 이런 이 인터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또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터 익스체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 통신 3사하고 동사밖에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 뭐라 그럴까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에 있어가지고요. 좀 자본력이 좀 상대적으로 딸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막 서버 호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이제 1위의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아마존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 이제 AWS라는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최초 공식 협력사 이런 이슈들도 붙어 있는 만큼요. 뭐 재료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제가 나중에 뭐 네이버 밴드나 올려드리겠지만 실적도 좋고요. 부채 비율도 20%대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적 좋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고 주가도 눌렸다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은 뭐 이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편입을 했었을 때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달은 성장주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8월 달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 연준에서도 이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를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번 달에 이제 8월 10일인가? 이 물가 지표, CPI, 그거를 좀 잘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미 연준의 이런 매크로적인 관련된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덜 영향을 줄 수 있는,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로봇과 AI 쪽은 이번 달 매매하기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매크로 환경이나 시장 환경도 지금 이 AI 관련된 종목도 매매하기 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IDC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결국에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작년 시작 기준으로 이제 80%에 가깝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고 또 내년에 이 과천의 데이터 센터 신규 공장이 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 초기 입주율이 이전에는 뭐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거의 지금 뭐 100%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수요가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앞으로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주요 고객사 한번 보시면은 살짝 또 흥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핫하죠. 자, 그리고 아마존 핫하고 그 웬만한 이 글로벌 또는 국내 기업들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 계속해서 AI 시장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KINX라는 기업은 뭐 실적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에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KNX는 사실 그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끔 보면 미국의 주도주 트렌드를 뭐 어떤 때는 한 두 달씩 늦춰서 따라가고 또 어떤 때는 뭐 2, 3주 늦춰서 가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신고가를 낸 게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에 맞춰서 이제는 우리도 관련 종목들이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결국 그 인공지능과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난 1월 달에도 시세를 인공지능 관련주 갈 때 못 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단기적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워낙 1분기 때 워낙 강하게 올렸다가 이제 한 2분기 정도부터 뭐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나 뭐 다른 섹터들한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 반도체 쪽도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도 결국에 AI 쪽 관련된 챗 GPT에 갑자기 좀 이렇게 흥행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실제로 이제 AI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갑자기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가 최근에 다시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 있고요. 그 중심에는 사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요거 이슈도 좀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들 다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이 패시브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쫓기 위해서는 당연히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 운영할 수 있는 그 AUM 자체, 이 운영 규모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불가피하게 매도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장화가 수급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 95,000원 그리고 손절가 6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